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강원도 춘천, 소양호 기슭에 내가 25년 동안 손수 지은 통나무집. 은퇴한 지 겨우 반년. 소방서장으로 35년을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꺼내온 김태호가 이제는 그저 늙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다. 아내 박미정은 월요일에 먼저 올라와서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딸 김지은과 사위 이민호도 함께였다. 아들 김준호는 목요일에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나는 화요일 저녁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다. 퇴임식은 마지막 순간에 예산 문제로 취소되었다. 괜찮았다.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건 원래 싫었다. 그런데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도 미정이 받지 않았다. 소양호 쪽은 신호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 찔렸다. 35년 동안 연기를 읽으며 불길이 언제 폭발할지 알아챘던 본능이었다. 자정 무렵 자갈길에 차를 세웠다. 집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미정은 보통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든다. 이상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지 않고 옆쪽으로 돌아갔다. 소방관은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본다. 뒷마루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원하고 축하하는 듯한 웃음.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나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마루를 바라보았다. 지은이 서 있었다. 34살, 긴 머리가 달빛에 반짝였다. 이민호는 손에 샴페인 잔을 흔들며 크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 50대 후반쯤, 비싼 양복을 입은 채로. 소양호 리조트 앤드 스파 이 땅이면 대박입니다. 최상급 수변 부지잖아요. 이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왔다. 장인어른 내외부는 문제가 안 되죠?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제 65살이에요. 벌써 치매 초기 증상 보이시고 어머니도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금요일에 인지기능 검사 예정이고요. 얼음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치매, 검사, 서류. 나는 숨을 죽였다. 이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성년 후견인 지정되면 끝이에요. 춘천 시내 좋은 요양시설로 모시고 이 땅은 우리가 개발하면 돼요. 모두가 윈윈이죠. 그분들은 몇 년 후엔 차이도 못 느끼실 거고요. 지은이가 잔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이건 그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호숫가에서 혼자 사는 건 위험하잖아요.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며 사람들을 구했다. 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안고 나왔다. 죽어가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뜨거운 불길보다 더 아팠다. 나는 마루로 걸어 나갔다.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샴페인 잔이 공중에 멈췄다.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빠 목요일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하나 눈을 맞췄다. 지금 내가 들은 게 뭐지? 설명해봐. 이민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항상 그랬다. 4년 전 지은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나는 알아봤다. 전직 영업사원, 말 잘하고 큰 꿈만 꾸는 남자. 사업 3번 다 망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입 다물었다. 지금 그 선택이 후회로 돌아왔다. 장인어른, 오랜만이네요. 이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잡지 않았다. 우린 그냥 투자기회 얘기 좀 했어요? 내 집 투자기회. 나는 낮게 말했다. 내가 손수 못 받고 창틀 하나하나 다는 동안 너는 아직 기저귀도 못 대던 때에. 지은이가 잔을 내려놓았다. 아빠,
얘기 좀 해요. 엄마가 요즘 안 좋으세요? 정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방금 너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 안에서 흐느낌이 더 크게 들렸다. 나는 그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 문을 열었다. 미정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공포가 스쳤다. 태호 씨 왜 여기 계세요? 퇴임식 취소됐어. 왜 그래, 여보. 미정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바로 달려가 안았다. 지은이가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라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우리 전 재산, 집, 통장, 의료 결정권까지 다 넘기라는 거였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판단력 없다고, 미쳤다고. 나는 미정의 어깨를 꽉 잡았다. 여보, 너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왜 지은이가? 나는 침실 문을 잠갔다. 거실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로 돌아갔다. 지은이와 이민호가 속삭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떨어졌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서명해. 나는 말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지금 판단이 흐려지셨어요. 내 판단은 지금이 제일 맑아.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내가 서울에서 가져온 그 의자. 추측해볼까? 이민호 씨, 도박 빚이 있지? 꽤 큰 금액일 거야. 이 집 보고 돈 냄새 맡았고. 그래서 우리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고 했고. 이민호 얼굴이 붉어졌다.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다고? 방금 마루에서 너희가 직접 말했잖아. 소양호 리조트. 멋진 계획이네. 지은이가 소리쳤다. 우린 아빠 엄마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어. 날로 필터 갈아 끼우는 건 할 수 있어? 그때 미정이 문가에 서 있었다. 문틀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 지은아, 아빠 말이 틀렸다고 말해봐. 우리한테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지은이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미정이 속삭였다. 아가. 그 후 2시간은 지옥 같았다. 나는 진한 커피를 끓였다. 미정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지은이와 이민호는 소파에 웅크리고 속삭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다. 핸드폰은 손에 쥔 채. 이민호가 한 번 도망치려 했다. 나는 문을 막았다. 우린 죄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손님도 아니야. 준호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 새벽 1시 30분.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비췄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 수진이 뒤따랐다. 아빠. 준호가 나를 세게 안았다. 엄마는요? 지금 처리 중이야.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아직 저기 있어? 준호가 지은이를 봤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지은이가 소리쳤다. 오빠는 빠져.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다. 3개월 전부터 너희 추적했어. 민호 씨 사업 망한 거 알자마자. 이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권리로? 앉아. 준호 목소리가 칼날 같았다. 카지노 기록. 18개월 동안 3억 가까이 잃었어. 사채도 썼고. 이메일에 협박도 다 남아있어. 가족한테 돈 빌리려다 3번 다 거절당했고. 그리고 화면을 돌렸다. 여기, 가짜 의사. 실제 분은 춘천에서 카이로프랙틱 하는 분인데 본인 이름 도용에 엄청 화나셨어. 검사 예약한 병원도 없고 변호사라고 한 사람도 토론토에서 배우로 일하는 사람.
민호 씨 계좌에서 돈 나간 내역까지 다 있어. 지은이가 동물처럼 신음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 요금 고지서. 3년째 연체 없이 다 냈어. 그 서류들. 진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불법이래. 서명하면 모든 권리 포기하는 거야?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절박했어요. 준호가 쏘아붙였다. 절박함과 범죄는 달라. 나는 일어섰다. 경찰 부른다. 이민호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지금 떠나면 어떨까요? 멀리 갈게요.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내 빚쟁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경찰은? 미정이 그때 말했다. 목소리가 작고 부서졌다.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지은이가 바닥을 봤다. 수면제 어머니가 서류 때문에 히스테리 부려서 갈아서 차에 탔어요. 미정이 말을 이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서명 위조하려고 했구나. 나는 112를 눌렀다. 이민호가 달려들었다. 준호가 막아섰다. 수진이 핸드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마, 다 증거야. 경찰은 45분 만에 왔다. 춘천지방경찰서 소속 40대 중반의 여성 경위. 눈빛이 날카로웠다. 모두 따로 진술을 받았다. 준호의 자료를 보고 가짜 서류를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새벽 4시. 이민호는 수갑을 찼다. 이민호 씨, 사기절도미 수유해 음식물 투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위가 분명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사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민호가 끌려갔다. 지은이는 부엌 테이블에 홀로 앉아 무너졌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가봐.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그래도 가. 지은이가 나갔다. 자갈길 밟는 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새벽, 우리는 넷이서 소양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봤다.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우린 지켜낼게요. 아빠가 지은 거? 그 후 몇 달은 악몽 같았다. 이민호는 사기, 신분도용, 절도미수, 약물투여로 기소되었다. 지은이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조사 착수. 가짜 의사는 분노해서 민사소송까지 걸겠다고 했다. 배우는 면책 대가로 협조했다. 사채는 대부분 카지노 합법 비리였다. 협박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이민호가 과장해서 지은이를 조종한 거였다. 재판은 1월에 열렸다. 나는 증언했다. 미정도. 준호가 자료를 제출했다. 판사는 엄중했다. 가족 신뢰를 저버린 범죄, 고령자 취약성을 악용한 점,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이민호는 징역 5년, 가석방 3년. 지은이는 감옥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중개사 면허 영구 박탈. 이혼 소송 제기.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2월 춘천시청 노인학대 예방 강연회. 미정과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 지은이가 단상에 섰다. 몸이 떨렸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반년 전 저는 어머니께 수면제를 타서 잠재우고 부모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요. 청중 100명이 숨을 죽였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 늙어서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진짜는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집이 필요했어요. 차마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파괴를 선택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35년 동안 소방서장으로 사람을 구하셨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어요. 지은이가 우리를 봤다.
엄마, 아빠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망가뜨린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뭘 했는지 이제 알아요. 평생 그 죄책감과 함께 살 거예요. 그녀가 내려왔다. 박수는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 있었다. 우리는 그녀와 말하지 않았다. 춘천 시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호숫가 집은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3월, 지은이의 편지가 왔다. 나는 한참을 들고만 있었다. 미정이 물었다. 안 열어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그 주말, 준호가 우리를 호숫가로 데려갔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우리는 내가 지은 마루에 섰다. 그 마루에서 내 딸이 나를 배신했다. 미정이 말했다. 팔고 새로 시작할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사랑과 땀으로 지은 거야. 누구도 못 뺏어. 준호의 아이들이 뛰어나갔다. 할아버지. 물가 내려가도 돼요? 그래. 보이는 데서만 놀아. 준호가 우리 옆에 섰다. 지은이가 연락했어요. 얘기하고 싶대요. 나는 호수를 봤다. 그건 내 선택이야. 내 누나니까. 준호가 물었다. 아빠라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손주들이 물가에서 웃는 모습을 봤다. 모르겠구나.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다야. 이 지분의 엄마. 너희 가족. 그걸로 충분해. 미정이 내게 기대며 말했다. 우린 살아남았어요. 그래. 그리고 다음 추석. 준호 가족이 왔다. 송편 빚고, 전 부치고, 아이들이 밀가루 투성이가 됐다. 저녁 후,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은이 사진이었다. 마른 얼굴, 피곤해 보이는 표정, 카페 유니폼. 캡션, 9개월째 금주 중 주 3회 상담. 제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어요. 모두 잘 지내시길. 준호가 물었다. 답장할까요? 미정이 사진을 봤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쳤다. 그건 너랑 누나 사이야. 하지만 그녀가 한 짓이 너까지 망가뜨리지 않길 바래. 그녀는 끔찍한 선택을 했어. 우리를 아주 깊이 다치게 했어.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오늘은 아니지만. 나는 말했다. 오늘은 아니야.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나는 다시 마루에 섰다. 작년 11월과 똑같은 차가운 바람.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나는 배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것. 신뢰는 깨지기 쉽다는 것.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믿은 대가라는 것. 하지만 또한 배웠다. 배신을 견딜 수 있다는 것. 경계를 세우고도 멀리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화해는 아니라는 것. 내 손으로 지은 삶은 내가 놓지 않는 한 뺏기지 않는다는 것. 미정이 나와서 담요를 둘러줬다. 무슨 생각해? 나는 말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미정이 내 뺨에 입 맞췄다. 나도. 우리는 별이 호수에 비치는 걸 한참 봤다. 처음으로 1년 만에 마음이 평화로웠다. 이 집은 여전히 우리 거다. 우리가 지은 삶은 여전히 우리 거다. 지은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건 그녀의 몫이다. 우리는 중요한 걸 지켰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전부다.